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키보드 DSM랩에서 나온 P11이라고 하는 이름의 키보드입니다. KC 인증마크 있고요. 제 지난번에도 키보드 요거 포함해가지고 구조독의 아이패드 키보드 있죠?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키보드는 DSM랩에서 무료로 보내주셨고, 뭐 일체 제작비라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제 의견 그대로 장단점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그 대부분의 아이패드 키보드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얘는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세상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패드 키보드가 참 많죠. 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면 관절이 이렇게 있는 모델인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아이패드 키보드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P11 저 모델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들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것도 뭐 알리 같은 거 뒤져보면은 직구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자, 어쨌든 이 제품 제가 좀 써봤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키보드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일단 써봤는데, 장점, 단점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그 구조독 매직 키보드 있죠? 그거만큼 무거워요. 이거는 이름이 호우사의 FI11이라고 하는 키보드였는데, 제가 이 키보드를 말씀드리면서, 터치패드는 없지만, 하여튼, 가볍고, 그리고 가볍고, 또, 가볍고? 끝인가? 하여튼 가벼워서 좋았다. 얘는 그 구조도 키보드처럼 일단 무겁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타이핑을 할 때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양호하죠. 좀 그런데 이게 제가 화면을 터치하려고 하면 확실히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관절이 두 개고, 이 마지막 관절, 이 관절이 점접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지금 본체랑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팜 리젝션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팜 리젝션. 뭐 이거는 뭐 구조도 키보드도 그랬어. 그래서 얘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팜 리젝션을 구현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은 여기에 눌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커서가 튄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는 별도의 터치패드를 끄는 키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T 단축키 요거 보이시죠, 그죠? 요거 누르고 T 하게 되면은 터치패드가 꺼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실 때에는 이 터치패드 요거 끄는 거 요거를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터치패드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가 좀 하고요. 일단 단점은 그렇게 세 가지예요. 화면에 이제 장점을 이제 얘기해 보자면요. 장점은 타이핑 시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그게 좀 장점이었고, 그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안 흔들리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상세 페이지 가보시면 뭐 저품질 키보드들은 뭐 많이 흔들리는데 얘는 안 흔들리는 설계가 적용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랬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타이핑할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려요. 물론 이 책상 자체가 흔들리면 얘는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이핑 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그 장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절 두 개, 그죠? 얘 특장점이죠, 그죠? 일단 요거 빼고 보여줘야 되나? 요렇게 요거 관절 두 개 있는 거, 요거 이렇게도 펼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펼칠 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매직 키보드처럼 이런 모습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모습으로 쓸 수가 있고, 쭉 펴서, 사실 얘는 이제 고정된 각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눕혀가지고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무게중심만 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일단 하판이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좀 많이 이쪽으로 와 있어서 웬만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좀 더 각도를 자유롭게 해서 쓰실 수 있고, 아예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붙여서 이 상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드로잉 모드라고 해가지고 끄고 이렇게 꺾어서
뭐 끄든 키든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눌렀을 때 이게 뭐 제가 세게 눌러도 뭐 이게 주저앉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발견한 거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탭하면은 우클릭 효과가 나옵니다. 이 구조도 키보드에서는 이 우클릭 효과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우클릭 손가락 두 개 탭해가지고 우클릭 효과 내는 건 요거는 아이패드 설정이 있어요. 이 트랙패드 설정 가보시면 예, 두 손가락 눌렀을 때 보조 클릭 요 메뉴 있죠. 요게 두 손가락으로 탭하면은 우클릭, 우리 마우스로 치면 우클릭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거든요. 요걸 켜도 이게 안 됐었어요. 구조독 매직 키보드는. 근데 얘는 그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얘 좀 쓸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키감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 가서 좀 더 많이 얘기할 건데 일단은 키 압이 확연히 낮아요. 구조도 꽤 좀 세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얘기하면서 구조도 거보다는 좀 살짝 약하다라고 했지만 얘도 여전히 이거에 비하면 셉니다. 이 맥북이 실제로 보면은 이 키압이 되게 약하거든요. 물론 둘의 느낌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약해가지고 장시간 타이핑 할 때에 손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요게 뭐 이메일, 뭐 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회의록을 받아 적는다든가 뭐 그런 거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메인으로 잡고 맨날 며칠 하루 종일 뭐 소설을 쓴다든지 내가 무슨 드라마 작가야 막 뭐 대본을 쓴다든지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해도 전혀 손이 아프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단순히 키압만 낮은 게 아니고 구분감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시간 타이핑하는 용도로 추천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얘는 포트가 USB-C 포트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가 없고 포고핀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용 케이블이 필요했죠, 그죠? 이거 문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별도의 케이블을 뭐 준비할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이 C 포트가 달려 있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얘 한 1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정품 아이패드에 비하면 이제 4분의 1 정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키보드 하나가 10만 원 그거는 뭐 사실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솔직하게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해외 직구로도 구매가 가능한가 봐요. 그건 미리 알려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DSM 랩에서는 AS라는 차별점을 둔 거죠. 그래서 해외 직구 하신 것들은 이제 AS 받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DSM 랩에서 구매하신 것들은 AS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관절 쪽을 한번 집중해서 보죠. 이건 이 정도까지 꺾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쭉 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살짝 있고요. 그리고 요쯤에서 한번 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각도에서 한번 걸리고 180도에서 한번 걸리는데 그 사이 값을 저희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원하는 각도로 어느 각도든 아이패드랑 착용을 했을 때 버텨주기만 한다면 어떤 각도든 고정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180도로 펼칠 수가 있다. 요게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우리 아이패드의 매직 키보드가 요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질문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안 되는 거죠. 요런 모드가 가능하고요. 사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쓴다기보다는 얘는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눕혀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뒤가 이제 키보드가 가려지기 때문에 키보드 누를 일도 없고, 얘도 사실은 뭐 전원 끄고 잡으면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지만 키보드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잡으면 뭐 아예 그런 거 없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얘는 아예 그냥 키보드를 덮어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드로잉 모드 요거예요. 드로잉 모드. 요거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살짝 원래 이렇게 세워야 그림 그리기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요것도 DSM 랩에서 나온 짜풀 펜슬이었죠, 그죠? 요거 한번 제가 리뷰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펜슬. 요거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죠? 꽃도 그리고 이게 요 모드 제가 세게 눌러도 이 각이 죽어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판서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타이핑 하다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다.
뭐 내 그림을 그려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타이핑하네. 타이핑하면은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또 타이핑 이렇게. 지금 보셨겠지만 이 전환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 관절이 엄청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이 있어가지고 애플의 매직 키보드보다 좋은 점은 여기서 그림 그리려고 할 때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기괴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전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막 가히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힘듭니다. 관절이 튼튼한 건 좋은데 뻑뻑해. 그리고 매번 다시 세울 때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눕히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했어. 그죠? 필기를 막 했어. 하다가 다시 이제 이거를 타이핑 모드로 돌아올 때에는 다시 요걸 이렇게 세워서 돌려야 되는데 이 세우는 순간 지금 보시면 이게 다 펴졌죠. 그죠? 펴져서 다시 돌리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꺾어 다시 한번 꺾어줘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덜 드는 쪽은 이렇게 그죠? 구조도계 매직 키보드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얘는 손으로 터치하면 이 정도 흔들리고요. 얘도 이 정도. 그리고 일단 타이핑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좀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이 진동이 이 관절로 잘 이게 탁 올라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랙패드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 제스처가 잘 들어가고요. 인식도 잘 되고요. 버벅임 없고 뭐 부드럽고 끊김도 없고요. 이 제스처 잘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 제스처가 옛날 것들 보면은 이런 게 안 됐었어요. 뭐 이런 거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씩 올리면 지금 보면 날아가죠. 그죠? 그런 게 안 됐었는데 잘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뭐 파일 이런 것도 이렇게 씩 그죠? 이렇게 날리는 것도 잘 되고 하여튼 제스처는 뭐 대부분 이런 거나 쓰니까 그죠? 이런 거나 쓰니까 하고 뭐 사파리에서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우클릭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요거 눌러보면은 잠깐 요거 스톱 시켜놓고 눌러보면은 얘는 내부에 버튼이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독은 실제로는 버튼은 좌우 클릭 두 개 이렇게 두 개 버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둘 다 좌클릭으로 매핑을 해놓은 거였죠. 그죠?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였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그냥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어느 쪽을 누르던 다 스위치가 잘 들어가고요. 근데 역시 얘도 팝 리젝션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터치패드의 크기가 좀 큰 편이죠. 그죠? 근데 요게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좀 전 가운데인 것 같지만 실제로 키보드에서의 가운데는 B입니다. B. 그죠? 왜냐면 우리가 손으로는 F랑 J를 이렇게 놓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건 B예요. B. 그래서 B가 이 키보드의 중심인데 그러면 손이 이렇게 얹어진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손이 이 트랙패드를 많이 덮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미스 클릭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팝 리젝션이 이제 온전히 동작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살짝 닿았을 때 이게 클릭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보드로 막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자꾸 화면이 잠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손바닥이 요 좌상단에는 요 시계 있죠? 지금 커서가 여기로 왔죠, 그죠? 요게 이제 기본 위치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들어갔죠, 방금 그죠? 여러분이 자꾸 이제 잠금 화면으로 빠지는 거예요. 눌러볼까? 손으로 눌렀을 때는 괜찮은데. 근데 왜 커서가 저기에 있냐라고 한다면 이 키보드는 대기 모드에 빠졌다가 다시 웨이크업 했을 때 이 커서의 위치가 기본 포지션이 여기 좌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막 쓰다가 이렇게 잠깐 쉬다가 방금 또 보면 5인식 들어갔죠. 그죠? 하다가 다시 키보드 작업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커서가 계속 이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5인식이 나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잠금 화면으로 빠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는 이 터치패드 잠금, 트랙패드 잠금이라고 하는 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키보드를 쓰실 때에는
이 단축키 있죠? FNT라고 하는 이 단축키에 좀 많이 이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구조독의 터치패드도 팜 리젝션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진 않았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신에 얘는 이제 이렇게 터치패드 잠금 이거 있으니까 이걸 쓰시든지 아니면은 옵션에 보시면은 요 탭하여 클릭하기 얘를 끄시면 이제 탭한다고 클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인식을 막아줄 수가 있죠. 그죠? 지금 계속 하는 중인데 막아줄 수 있죠. 요 방법이 있는데 요때는 이제 다시 또 우클릭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키감에 집중해서 보자면 이 키압과 구분감, 제가 만난 아이패드 키보드, 펜타그래프 키보드, 노트북 키보드 통틀어 가지고 중에서 요 맥북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키압과 구분감입니다. 이 키압이 낮아야 돼요. 키보드를 오래 치려면 손이 필요하지 않게끔 이 낮아야 됩니다. 저는 기계식 키보드로 치자면 적축보다 살짝 낮은 키압을 선호하는데 얘가 오래 글을 쓸 때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키압을 가지고 있어요. 키압이 낮지만 그렇다고 구분감이 없냐면 그것도 아니고 확실한 구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타건했을 때 피로도로 치자면 맥북보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맥북도 보면은 그렇게 키압이 주변에 있는 것들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얘 좀 오래 쳐보니까 좀 그래도 이제 요 손등 여기 손잡이 부분 뻐근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예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로 키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독의 그 짭 매직 키보드나 요 FY11 얘나 보면은 뭐 일기나 에세이 뭐 회의록 정도 뭐 장문의 이메일 뭐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요걸로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한다 그러면 좀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하루 종일 저 맥북으로도 하루 종일 타이핑하고 영상 편집하고 해보면 좀 피곤합니다. 막 자막 넣고 그러면 피곤한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걸로는 이제 소설 작가가 소설책도 쓸 수 있다. 소설까지도 집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뭐 I can do this all day인가? 그거예요. 이 끝맛이 뭐 질겅거리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너무 극찬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 사신 분들이 뭐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키압이 세고 짱짱하면 좀 만듦새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타건할 때는 손이 좀 뻐근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실히 타건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타건음 수준은 그냥 뭐 쏘쏘해요. 뭐 다 이런 펜타그래프들이 다 그렇죠 뭐 그죠? 조용한 독서실에서는 무슨 키보드를 가지고 와도 안 됩니다. 맥북도 시끄러워. 맥북은 근데 밑에 통이 크니까 그죠? 울릴 수 있는 통이 크니까 좀 더 시끄러운 게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맥북보다는 얘가 더 조용한데 정확한 비교 대상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발견한 부분 그리고 뭐 여기 숫자 키 요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들 있어요. FN 누르고 누르면은 동작하는 것도 있죠 그죠? 뭐 아이패드에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색창을 바로 띄운다든지 사실 저거는 커맨드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는 건데 요거 별거 아니고 볼륨 같은 거 조절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 FNT 아까 말씀드렸던 거 터치패드를 켜고 끄는 거 요렇게 생긴 모습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백라이트가 있어요. 백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요거 FN 누르고 뾰뾰뾰 하면은 뭐 1, 2, 3단 끄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밝은 거고 이게 중간 밝기 요게 제일 어두운 밝기 아예 꺼버리는 거 이렇게까지. 다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가 웨이크업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라이트가 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찾으려면 이 키보드를 조금은 안 보고도 요거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그죠? 내게 되면은 내게 되고 오래 치면 다 안 보고 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ESC 키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패드에서 ESC 키는 거의 기능이 없어요. 그죠? 크롬에서나 뭐 입력하다가 빠꾸 할 때 그럴 때나 ESC 키 넣는 거고 그리고 요것도 있다. 우리 FN에다가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잠겼죠. 그죠? 윈도우에서 딜리트라고 말하는 거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커서 앞에 있는 애들을 지우려면 요렇게 컨트롤 D 라고 하는 거 요걸로 지워야 됩니다. 맥북에서는 근데 원래 이게 FN에다가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됐거든요. 얘는 근데 안 돼. 왜냐면 여기가 특수 기능이 화면 잠그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얘는 아이패드 전용 키보드인데 여기 보면 Alt가 써 있어. Alt.
Alt는 뭐하러 썼을까요? 그죠? Alt. 맥에서 누르고 옵션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거 FN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홈,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FN 누르고 이거 눌러보면 키코드가 홈,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커맨드를 누르고 왼쪽, 위쪽, 아래쪽, 오른쪽 인 걸로 들어갑니다. FN 누르고 엔드를 누르면 보이시죠? 그죠? 커맨드 키랑 오른쪽이 눌린 거고요. FN 누르고 페이지업 누르면요. 커맨드랑 위쪽 누른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놨냐면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 홈키 보통 이거는 제가 뭘 막 이렇게 썼죠. 우리가 윈도우 쓰던 사람들은 홈키를 어떨 때 쓰냐면 여기서 커서를 맨 앞으로 옮길 때 그때 홈키를 누르죠. 그죠? 근데 맥에서는 그런 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맥에서도 홈은 저 위로 올라가 버려요. 맥에서는 커맨드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옮겨갑니다. 반대로 커서를 문장의 맨 끝으로 오게 하고 싶으면 커맨드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맥에서는 커맨드 왼쪽 오른쪽이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는 홈 엔드 키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할 때에는 그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를 해준 겁니다. 배려를 해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 게 뭐냐면 FN 홈이나 커맨드 왼쪽이나 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누르든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누르든. 그리고 측면 보호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애플의 매직 키보드가 그래 놨으니까 그렇게 스타트를 끊어버려가지고 얘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도 드래그는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이렇게 하면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탭 파일 클릭하기를 켜도요. 여기서 이렇게 탁탁 해서 쓱 미는 거 있죠? 그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잘 보이시게 살짝 세웠는데 이 전원 버튼 있죠? 요게 얘는 물리적으로 꾹 길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 들어왔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 끌 때 꾹 누르는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터치입니다. 터치로 두 번 탁탁 하시면 이렇게 꺼지고요. 터치로 푹푹 하면 켜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시면 이 힌지를 비틀 때 좀 화면 어디를 잡아야 되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아이패드는 다 터치가 먹기 때문에 화면 안 만지고 막 돌리려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죠? 아이고 떨어졌다. 깜짝이야. 그래서 그냥 잡고 돌리시면 돼요. 잡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잡고 이렇게 쫙 이렇게 화면 테두리 이쪽을 좀 이렇게 잡고 돌립니다. 보통. 그러면 좀 패드도 안 떨어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M2 모델 아이패드부터 최근에 출시한 M4 나온 아이패드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M1 모델이에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인데 M1 모델이거든요. 이게 아마 그 뒤에 나온 다음 세대인 M2랑 이게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케이스가 호환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도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에도 시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 속에 숨어있는 힌트를 찾으셔가지고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뭘 드릴 거냐면 요거 제 지난 리뷰에 있었죠. 그죠? 몬스타 기어에서 나온 아쿠아 67이라고 하는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퀴즈는 이제 뭐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굳이 참여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퀴즈는 안 푸셔도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은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새 거는 아니고 거의 안 친 거죠. 그죠? 거의 안 건드린 건데 제가 그래도 몇 주 정도는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직접 진행해 본 제품입니다. 그래서 새 거 아니에요. 새 거 아니고 재밌자고 하는 퀴즈니까 그냥 이 상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냥 재미다, 순수 재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키보드였고 유무선 다 되고 무선도 두 가지 종류, 블루투스랑 2.4C 동글 이거 다 되는 거고 가스켓 마운트 보이죠? 그죠? 아예 투명해서 보여. 가스켓 마운트에 핫스왑도 소켓이 보여. 그죠? 핫스왑 되고 폼떡 키보드고 비아처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용 키매핑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키매핑도 가능하고요. 매크로도 걸 수 있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저소음 스위치가 아닌데도 진짜 엄청나게 정숙했던 이 스위치 이게 되게 이제 인상이 남습니다. 하여튼 요런 키보드예요. 그래서 이 키보드 궁금하시면은 제 지난 영상 몬스타기어의 아쿠아 67 이거 영상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많은 도전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테레비투